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상욱, 정원철의 한정판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평일에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좋나요? 네, 이거 저희가 이제 업무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네네. 이제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또 한정판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좀 논해보고자 하는 이야기는 저번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게 하나 있었죠? 어떤 거였죠? 주식을 하면서 네.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절대 하면 안 된다. 네, 그거를 저희가 뭐 오늘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거 그렇죠.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도 피부로 와닿게끔 실질적으로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이걸 너 이거 하면 안 된다, 너 저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네 미래가 어떻게 되겠니,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듣고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 마이웨이야, 이런 느낌이 좀 강했었는데, 사실 주식을 하면서 뭘 느끼냐면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만 안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주식시장은 이게 너무 확연해요. 그게 왜냐면 주식은 수익 아니면 손실이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지금 시장 얘기하니까 굉장히 좀 겸손해지는 네네. 그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막 어른들이 횡단보도로만 건너라, 물 깊은데 들어가지 마라 하면은 꼭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난 수영 잘하니까, 난 달리기 빠르니까 차보다 빠를 거야. 하겠지만 결국 똑같은 그냥 투자자일 뿐이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지 않으면 손실이 나지 않고, 손실이 나지 않으면 수익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 주식에는 본전이라는 건 뭐 사실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본전. 가만히 있으면 네. 본전이죠. 제가 생각을 할 때, 투자를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는 몰빵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투자를 할 때도 이거다 싶어서 한번 찍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승부사는 한 번씩 승부를 또 봐야 계좌 부피도 커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승부를 보는데 거기에서 저도 몰빵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산이 100%가 들어가게 되면 내 심리적으로 무조건 흔들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이라면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 정도는 눈 하나 깜빡하잖아요. 근데 이게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절대로 마인드 컨트롤이 되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가장 불안할 때가 뭐 하다 보면은 내 100% 현금이 다 투입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매수를 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본전은 없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라갈 거다 하고 이제 표현대로 찍는데, 그때 만약에 조금 이제 막 흔들린다 하면 이제 심적으로 처음에 이제 손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고 다리를 발발 떨고 심장이 이제 쿵쾅쿵쾅 하면서 내가 혹여나 빠지더라도 더 살 수 있는 뭔가 나만의 그게 없다라고 할 때가 제일 불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소액 투자자분들은 그래 내가 뭐 100만 원 샀는데 뭐 마이너스 10% 불려서 10만 원인데 치킨 2마리 안 먹는다 생각하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금이 1억, 2억, 3억, 10억으로 넘어갈 때 그 금액 단위의 규모가 엄청 다르죠. 한두 번에 몇 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분명히 충분히 흔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언제나 그랬듯이 소액 금액도 고액 금액처럼 운영을 하지 않으면 결국 그 소액 투자자는 성공할 수가 없죠. 네. 극단적인 예시로 100만 원 투자한다 해서 내가 뭐 삐끗해서 마이너스 5% 맞으면 95만 원 되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에 플러스 5만 원 더해서 105만 원 만들려면은 10만 원 벌어야 되잖아요. 그쵸. 95만 원으로 10만 원 버는 거랑 100만 원으로 5만 원 버는 거랑은 진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적은 투자금이다라고 해가지고 나 이거 없어도 뭐 사는데 뭐 지장 없어 해도 지장 생깁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매수 버튼을 눌렀을 때 매수 금액이 없는 상황이 발생되면 극도의 이 두려움을 느끼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지금의 만약에 손실 구간이야. 그러면 손실 구간을 헤쳐나갈 수 있을 만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뒤가 없는 거예요. 손실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게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요 정도 수준이면 괜찮은데 몇천만 원, 이제 억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다가 지금처럼 시장이 한번 무너져 버리면 손도 못 세워버리게 되는 겁니다. 네. 처음에 이제 몰빵 들어가서 이제는 나는 수익 아니면 손실이구나. 수익 확정 아니면 손실 확정이구나. 하지만 손실이 확정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확정짓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주식을 하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첫 번째는 바로 몰빵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잘 아시겠지만 조금 더 첫 번째는 역시나 그랬듯이 확고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뇌동매매를 주제로 갖고 왔는데
이게 장중에 보면은 내가 미리 좀 선정을 해둔 종목과 그 당일날 나는 이제 하루하루의 승부를 펼친다라고 해서 당일날 어떻게 좀 움직이는 걸 내가 한번 잡아서 수익을 내야지라고 하는 거에 승률 차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분석을 하고 들어간 종목에서는 타율이 예를 들어서 뭐 8, 90% 정도 나온다고 하면, 근데 이것도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장중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장중에 그냥, 갑자기 이건 매수해야 돼. 예시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뭐 퍼스텍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한대요. 네. 그렇게 되면 그걸 보고 뭘 느끼시냐? 뭐야, 삼성전자가 퍼스텍을 인수한다고? 이건 사야지 하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걸 보고 이제 뇌동 매매라고 하는데, 이런 매매는 사실 타율이 저는 개인적으로 10% 1할 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재밌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 1할로 인해서 극단적인 수익을 한번 챙기기 시작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진짜 M&A였어. 나도 모르게 그거 본 거야. 갑자기 거래정지되고. 매수했는데 갑자기 거래정지에 들어가거나 30분 뒤에 이제 풀린다. 아니면 갑자기 매수했는데 갑자기 상한가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뭐 상한가 연상까지 가거나, 그런 걸 한번 겪어보면 내가 주식에 재능이 있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는 이런 매매로 이렇게 돈을 벌 거야 라는 그런 확고한 심리 자체가 형성이 되게 돼요. 근데 그걸 운이고, 내 실력이 아니고 운이고, 이런 가능성은 1할 미만이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지 않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뇌동매매가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그 뇌동매매가 진짜 매매의 스킬이라고 내가 착각을 하거든요. 마지막에 진짜 제가 하고자 하는 단어를 딱 써주셨는데, 착각. 이 장중에 좋아 보인다, 이건 올라간다 해서 사서 수익이 나면,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 실력인가? 다음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계속 하다 보면 이따가 나올 주제지만, 결국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한번 먹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딱 챙겼어. 그럼 나 이 수익을 담보로 또 다른 매매를 또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좀 까여도, 그래, 내가 뭐 앞에 벌어놨으니까 이 정도 까이는 건 괜찮아 하면서 빨간색이 이제 파란색으로 쓱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실. 되게 이제 눈빛에서 진심이 좀 느껴졌는데, 저희는 또 진짜 팩트만 가지고 말하니까, 실제로 이제 경험 뭐 이런 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요. 어떤 경우도 발생되냐면, 내 수익을 챙겼어. 근데 매매가 막 많아. 수익이 막 극단적으로 막 쌓여. 그러다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나는 오늘 되는 날이다 하고 찍었는데 그 종목이 물려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마이너스 만 7%, 10% 넘어가는데 내가 그걸 손절을 안 친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나는 큰 수익을 봤지만 물린 종목은 손실폭이 더 커져가지고 실제 손실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장중에 괜히 툭툭 튀어나오는, 혹은 뭐 이슈도 없고 뭐도 없는데 이제 올라간다 싶으니까 내가 타도 올라가겠지와 같은 이제 뇌동매매도 거의 뭐 안 하는 게 사실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갖고 왔고, 또 다 연관되는 것 같은데, 세 번째는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는 세 번째는 이제 아마 두 번째 뇌동매매와 동일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잦은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손실이 났을 때의 잦은 매매는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났을 경우에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한 복구 심리가 생깁니다. 근데 그런 복구 심리를 가지고 내가 막 매매를 하다 보면 그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상당히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으면서 트레이딩적으로 스킬풀하게 가고 있는데, 단순하게 내가 손실을 봤다라고 해서 급등주 추격 매수하고 내가 하지도 않던 매매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절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무조건 집니다. 이거는 내가 그렇게 손실을 본 상태에서 막 뇌동매매로 손실 복구하고자 하는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으면, 아마 주식시장에 이 뇌동매매 트레이더라는 단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실제로 뭐 물론 뭐 저희가 이제 다 뭐 이거 나는 잘하는데, 난 실제로 잘하는데 얘네들이 하지 말라고 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뭐 100에 99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리고 뭐 손실이 있을 때 복구 심리도 마찬가지고, 수익이 있을 때 더 먹어야지. 요걸로 내가 오늘 일당 안 나온다 할 때 추가적인 매매가 들어갔을 때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오늘 한 100만 원 벌었어요. 근데 150은 또 챙겨야겠다 라고 했는데 삐끗해가지고 50으로 까였어. 그럼 뭐가 생각나죠? 100만 원이 아른거리죠. 그럼요. 네, 그러면서 또 매매가 진행이 되고 또 매수 매도를 하다 보면은 결국 또 다시 한 번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경우가 사실 많기 때문에, 잦은 매매도 웬만해서는 잘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감정이 딱 들어갔을 때가 사실 제일 힘들죠. 첫 번째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몰빵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내가 뭐 이 정도 흔들림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으면은 뭐 받아들일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빵을 해놓고 내가 그걸 못 받아들이는 심리가 딱 생기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뭔가 이제 확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좀 연결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몰빵이었고 두 번째는 뇌동매매, 세 번째는 잦은 매매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절대로 예측하려고 하지 말자. 예측을 통한 확신 이런 거는 정말 한두 번은 크게 또 수익을 챙길 수 있겠지만 이게 큰 독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 일단 뭐 최근에 실적 시즌이었죠. 그래서 기업들이 실적이 지금 뭐 하나둘씩 나오고 실적이 많이 나왔는데 뭐 어디 실적이 좋다더라, 뭐 뉴스 보면은 뭐 굉장히 잘 팔았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은 그래서 그 뉴스를 통한 그럼 실적 잘 나왔으니까 주가가 올라가겠지라는 예측을 하고 매수하는 순간 시장에서는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사례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이다 라는 예측을 통해서 매수하는 거는 조금은 그렇게 좀 위험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실적 잘 나왔다고 해서 빠지고 실적 못 나왔다고 해서 더 빠지고 실적 잘 나왔다고 했는데 더 올라가고 실적 못 나왔는데 이제는 최악이었다, 최악은 지났다 해서 올라가는 경우 거의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기 때문에 예측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매수는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어떤 뭐 뉴스가 나와주고 이슈가 나와준다라고 해서 일정을 참고 정도만 해야 되지 그거를 저는 절대 맹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또 대표적인 예시로 뭐가 있냐면 IPO 상장하는 기업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장 예비 심사 청구 넣겠다. 그리고 이때 상장 진행하겠다 하지만 그게 딜레이되고 그러면 언제 상장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냥 무작정 그것만 믿고 기다렸는데 상장은 되지가 않고 딜레이가 돼버렸어. 그럼 주가는 빠져버리고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또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뉴스는 또 소리 소문 없이 또 사라질 때가 굉장히 많으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핫한 이슈만 뉴스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주일 전에 굉장히 막 핫했던 뉴스들이 일주일 딱 뒤, 한 며칠 안 됐는데도 시장에서 거의 뭐 찾아보기 힘든 뉴스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저는 이런 예시도 있어요. 조금 이게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이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가 있었어요. 네. 그 회사가 주목을 받았었던 이유가 뭐냐면 현대차가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 충전의 지분을 유상증자로 들어가서 지분 대주주로 올라가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기차 충전 사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가 추가적으로 지분 인수가 가능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을 했기 때문에 자산 매각을 하고 지분을 매입을 하겠다. 좀 어려웠나요? 뭐 PD님이 잘 설명 붙여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었는데 자산 매각을 하고 돈까지 얻었는데 실제로 그 지분을 인수하진 않았어요. 그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자산 매각을 했으니까 늦어도 11월, 12월까지는 지분 인수를 해가지고 전기차 충전 사업을 현대차하고 같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설 찌라시와 예측은 있었지만 결국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결국 보면 찌라시, 뉴스 여기서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거는 말 그대로 예측하고 예상을 하는 거지 확정되고 확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기대감이라는 건 살아있지만 맹목적으로 그 이슈를 믿고 매매를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만들어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간단한 예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바이오 기업들이 뭐 언제 뭐 어떤 임상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러는 게 사실 굉장히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중단되는 경우, 뭐 연기되는 경우, 뭐 잠정, 뭐 정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 엄청 많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 기업이 뭐 3개월 뒤에 어떤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실제로 회사에서 그 얘기를 해도 그냥 한 6개월 뒤나 한 1년 정도 뒤에 그냥 여유롭게 그때쯤 하겠거니 하고 생각하면은 꼭 3개월 전에 안 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뭐 특정 기업이 뭐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서 오죽 당해봤으면 그렇겠습니까, 사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게 그 다음 부분 얘기를 이 뉴스에 사지 말아라라는 그런 키워드와 동일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뉴스라는 것은 그 관련된 기업의 뉴스를 과연 누가 낼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먼저 가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요즘 뉴스는 객관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네, 되게 주관적입니다. 되게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게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관적인 의견을 토대로 절대 내 귀한 투자금을 쓰지 말아라. 뉴스는 뉴스일 뿐이다. 그럼 우리가 또 어떤 걸 믿어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어야죠, 사실.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이제 본인이 열심히 분석하고 판단하에 선택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일단 처음에 자기가 잘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장 중에 5만 가지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로
뭐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 이런 포털 사이트에 있는 뉴스가 실제 우리 주식창에 없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포털에 나오지 않는 뉴스가 주식창에 있는 뉴스들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안 나온다는 것 자체가 조금 잘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뭐 제가 알기로는 그냥 기자한테 그냥 이렇게 이런 기사를 좀 한번 좀 써주는 이런 것도 좀 있다고 하고, 예. 뭐 물론 선량하게 기사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말씀하신 객관성 결여, 예. 뭐뭐 한다더라, 예. 카더라, 예. 뭐 알아본다더라, 뭐 확인 중에 있다더라, 이런 뉴스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막 종목에 딱 반응하는 거 보면은 이제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뉴스가 진짜 소위 말해서 재탕인지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기사를 또 쓰는, 예,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도 굉장히 많았죠. 특정 어떤 종목이 거의 12월, 1월 사이에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20개 이상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무슨 종목인지 알 것 같아요. 예, 그 한송네오텍 맞나요? 네네. 그 네네. 종목이 뉴스가 계속 똑같은 게 똑같이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반응을 하니까 사람들이 뉴스 떴으니까 반응하겠지 했을 때 굉장히 큰 하락을 또 보여줬던 사례가 최근 사례이기 때문에, 뉴스를 보고 이게 되게 신선한 재료인지 혹은 진짜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줘서 주가 상승에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뉴스인지를 판단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웬만해서는 장중에 뉴스 나온다고 사서 좋은 결과가 또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몰빵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분석하지 않은 종목을 매매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낮은 매매도 하지 말아야 되고, 손실 볼 땐 더 매매하지 말아야 되고, 예측을 통한 확신을 가지지 말아야 되고, 뉴스를 맹신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사실 다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할 게 없네요.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는 그럼 투자를 할 때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으면 그 체크리스트를 한번 잡아드리는 건 어떨까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분석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도움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정말 도움 많이 될 것 네. 같아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근데 굉장히 더 있을 겁니다. 분명히 다른 투자자들도 나는 이거 하니까 굉장히 안 되던데 라는 것도 분명히 많을 텐데, 사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주식이. 직접 스스로 진짜 이거를 좀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을 때 하나하나 또 바뀌어 나가는 부분이 또 있다 보니까 좀 중요한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네. 중간중간에 좀 뭐 영상 내용이 좀 뭐 어려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쉬웠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한번 쉽게 풀어볼까요? 그쵸. 쉽게 푸는 것도 좋고,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진짜 저희가 다 진심으로 진짜 막 경험해서 우러나와서 말씀드리는 거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뭐 저희가 뭐 중간중간 뭐 다른 잠깐 뭐 셀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떻게 또 고속도로 달린다고 휴게소 한 번도 안 들리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중간 빠져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라 믿고, 또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준비한다고요? 주식 투자를 할 때 꼭 체크를 해야 되는 체크리스트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럼 조금 더 디벨롭 해가지고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정원철의 한정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